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인 점, 특히 디스크 탈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제목은 요통의 기본적인 부분, 환자의 증상 유형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제 우측에 보시는 MRI 사진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보셨던 사진일 겁니다. 바로 제 허리 사진이고요. 참고적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저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많이 개선됐고 운동도 열심히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또 시작돼가지고 집에서 홈 엑서사이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에 지금 제 후기들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계속 다이어리에다만 계속 일지를 써놓고 있는데요. 이제 좌측 사진하고 우측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디스크 탈출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왼쪽에서 조금 보시면 이제 외축 섬유륜 그리고 섬유륜 그 사이에 이제 신경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색 관절면 이렇게 이제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MRI 사진만 보더라도 좌측의 그림처럼 저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실 정도가 되면 좋죠.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좌측 사진을 조금 캡처해서 가져온 것은 외측 섬유류는 주로 요통, 백페인을 많이 일으키고 너브 루트 같은 경우는 버턱 페인과 또 하지 통증, 레그 페인 그리고 관절면에 있는 막 역시도 백페인을 일으킨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환자분이 먼저 요통이 먼저 발생했는가 아니면 엉덩이나 다리 통증이 먼저 생겼는가 이거를 문진 때 꼭 물어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도수 치료하시면서도 혹은 이제 뭐 물리치료 하시면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매니플레이션을 아직도 많이 쓰시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백페인만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요통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니플레이션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다리 통증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증상이 예를 들어서 한 5,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되어 있다면 매니플레이션이나 이런 모빌리제이션 위주의 치료보다는 트랙션, 견인 치료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진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슬펐던 장면은 거의 1년이 다 됐을 건데 제가 이제 좀 일을 하다가 좀 허리가 조금 불편해서 물리치료를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물리치료를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도수치료실이 있는 곳은 아니고 그냥 일반 물리치료 모달리티 하고 이제 모달리티 위주의 병원이었는데도 환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이제 치료사 선생님이 환자 문진을 하지 않고 트랙션 오더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트랙션 위로 환자를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랙션을 이제 하고 내려오는데 환자가 걷지를 못했어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조금 테스트만 해봤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그래도 이제 그건 이제 여담이지만 보통 이제 그래서 요통이 먼저냐 그리고 둔부나 하지 통증이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치료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측에서 보이는 MRI 사진을 본다 하더라도 무조건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결과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처음에 허리가 먼저 아팠는지 아니면 다리부터 아팠는지 이러한 부분은 꼭 필수적으로 물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문진으로 통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해부학과 관련된 구조들을 배우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돌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신경근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1번 사진 좌측 상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쪽에서 이제 돌출이 시작돼서 이제 바깥으로 외측으로 이제 디스크가 돌출이 되는 부분이라서 신경근을 외측으로 이제 미는 힘을 작용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거꾸로 이제 신경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터져서 안으로 내측으로 이제 전이를 시키는 그런 유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아래 정중앙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디스크가 이제 바로 이제 신경근을 직접적으로 이제 컨택을 하면서 디스크가 이제 직하방으로 돌출이 되는, 이제 그러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유형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백페인 치료를 굉장히 조금 누구나 다 치료를 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쉽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알기가 쉬운데, 사실은 어깨보다 허리가 더 힘들거든요. 치료는 어깨는 구조가 복잡하고 그 뼈로 지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육적으로 지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좀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는 백페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백페인 치료.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요즘에는 정보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조금 하면 백페인을 아주 정복하기 쉬운 대상으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게 이렇게 영상들이 제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 보기 쉬운 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사실 백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허리 아파서 오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냥 연상이 돼야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환자분의 모습을 보면 더 그렇게 다 알 수 있는데, 물론 물리치료실 이제 멀쩡히 걸어 들어오셔서 허리가 아프다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른 검사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엉덩이가 한쪽으로 이제 빠져나와 있거나 아니면 약간 허리가 틀어져서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숄더 타입과 악실라리 타입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아실 텐데요. 사진에서처럼 신경근 바깥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이제 돌출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돌출된 방향이 컨벡스 쪽으로, 그러니까 돌출된 방향으로 허리를 옆으로 축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반대측으로 축구를 시키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 좀 시원한 그런 증상의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게 숄더 타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스크가 돌출된 쪽이 컨벡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구조적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이 됐을 때는 이렇게 통증을 경감시키는 증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대충 숄더 타입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갖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예측하고 실수를 한 단계라도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악실라리 타입을 보시게 되면 신경근 안쪽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전이시키는 힘을 일으키기 때문에 디스크가 돌출된 쪽을 컨벡스 형태로 만들면, 디스크가 돌출된 방향으로 축구를 시키면 오히려 통증이 경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악실라리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진을 하나 더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스크가 돌출된 방향, 이게 통증이 있는 방향으로 축구를 시켰을 때 오히려 통증이 경감된다 하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문진을 하나 더 해봐야 되는 게,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지금 가운데 사진 보시면 악실라리 타입인데, 오래 서 있으면 그 신경근 가지가 저기 눌립니다. 오래 서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임상적인 특징이 있어요. 비슷한 양상인데, 물론 디스크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의 비슷한 양상인데, 특징적으로 보자면 악실라리 타입 같은 경우는 오래 서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냐 이거를 꼭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숄더 타입 같은 경우도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쪽으로 심해지냐 보다는 허리가 묵직하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악실라리 타입 같은 경우는 다리 쪽이 심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경우가 있다는 점도 메모해 두셨다가 문진에 한번 포함시켜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두 가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트랙션 할 때 미리 다 검사를 해 봐야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써먹어야죠.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정말 알고 있으면서 실수를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L4-5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우측에 보이는 제 MRI 같은 경우는 L4-5 사이에서 나오는 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신경 가지를 좀 정말 잘못 걸리는 경우는 두 부분이 눌리기도 해요. 그리고 L5, S1 사이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서도 두 부분이 또 안쪽에서 눌리기도 하고요.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정말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애먹어요. 환자분들 좀 많이 고통하시고 등스럽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백페인을 접근할 때 정말 이런 기본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페인 오면 우리가 잘 테스트 하시는 부분이 SLR 테스트죠. 특히 이제 L4 신경근이 눌리는 것 같은 경우도 SLR을 했을 때 양쪽에서 제한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측 그 환측인 다리만이 아니라 건측을 하더라도 제한이 나올 수가 있어요. 통증이 없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특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좀 두시고, 무조건 그 SLR 테스트라 하더라도 이게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리악스 접근법으로 우리가 좀 설명을 더 해보면, 이게 이제 듀랄 사인인지 루트 사인인지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나눠놨어요. 이학적인 검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SLR을 할 때 넥 플렉션을 더 시키면서 더 확증해 볼 수도 있고, 또 루트 사인이면 당연히 근력 검사는 기본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점과 관련해서요, 시리악스 접근법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약간 더 구분지어서 세밀한 부분을 조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책 소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정말 많은 책을 봐야 되는데, 특히 백페인과 관련해서는 시리악스 접근법, 시리악스 책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도움을 많이 드렸던 책이고, 시리악스의 올소패딕 메디슨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 개정 몇 판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으로 저는 공부를 좀 하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책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짧지만 또 정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본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또 메모해 놓으셨던, 또 여러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서 봤던 교재 한번 다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강의 코스북 여러분들의 깊은 책장 안에 그냥 먼지 썩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기본들을 다시 꺼내 보시면서요, 계속 복귀하시는 그런 계기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